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전세 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전세 수급 지수가 약 11개월 만에 최대치로 올라선 데다가 전세 가격 지수는 10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 대상지로 경기 포천과 부천, 강원 화천과 횡성, 충북 증평 등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까지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청약자 수는 97,663명으로 집계돼 올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한동안은 폭우가 쏟아지더니 이제는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35도까지 이 기온이 오르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시원한 실내에서 휴식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자 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 시원한 음료 한잔 하시면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마음속의 부동산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고 시작할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휴가를 떠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또 덥지만 활기차게 시작해봐야 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휴가 가니까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차들이 좀 없어서 교통이 안 밀리니까 너무 좋아요. 계속 휴가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죠. 반등과 하락을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우리나라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요. 노후 60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프랑스나 미국보다도 더 많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주택을 딱 제외하고 봤더니 그분들 그쪽 나라들의 선진국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항상 우리는 점점 가면서 아파트에 이런 주택에 묻혀지는 돈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 가야 될 그럴 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우리 인구는 분명히 지금 줄고 있고 적어도 앞으로 30-40년 뒤에는 우리나라 인구는 적어도 4천만 명 밑으로 내려갈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택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항상 현명한 부동산 투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돈 되는 어떤 부동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돈을 잃지 않는 부동산 투자, 그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가철에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담아서 또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고민들 만나보고 또 해결해 가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시간이 2차례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예, 무료 세미나는 지금 현재 가장 핫한 분위기가 재개발, 모아주택 이런 것이죠. 일단 비싸다 하더라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나 이런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이런 재개발이나 모아주택 투자가 어떤 것인지 이건 제가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만은 이런 걸 알지 못하고 들어가면 답이 없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광진구에서 그 자양동 쪽에 모아주택 추진하고 있던 데서 광진구청장이 거기는 모아주택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반대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 아주 황당한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 함부로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세미나에 참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분야입니다. 재개발과 모아주택과 관련해서 투자 계획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진행되는 세미나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진행되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만나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아들 이름으로요. 네, 모아주택을 면목동에다가 봤는데 네. 여기가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좀 주소나 아니면 주변에 좀 큰 건물들 이런 걸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면목동 152-1번 모아타운. 150-1번지. 거기 여기에? 선정이 2구역, 3구역은 선정이 됐는데 네, 그 옆에 8구역을 보고 있거든요. 8구역에 아직 네. 예정지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녀분 동의서 받는 중인가 봐요. 동의서 받는 중에 상태인 이 모아타운과 관련된 이 투자처에 아드님과 네. 함께 좀 재테크를 해보면 어떨지 말씀 주신 네. 면목동의 150-1번지 부근으로 가볼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텔레비전 보고 계시나요? 예, 보고 있어요. 네, 좋아요. 보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바로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여기가 면목역이에요. 여기서는 대충 한 짧은 거리는 8분, 먼 거리는 뭐 이쪽까지 가면은 한 15분이나 이렇게 걸리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구역이 대충 이쪽이에요. 대충 이쪽인데 네. 지금 물건이 갖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음, 자, 하나 첫째. 모아타운은 각 블록별로 개발하는 거 아시죠? 네. 전부 다 한꺼번에 재개발은 전부 다 한꺼번에 하잖아요. 네. 내가 요 지역의 물건을 갖고 있으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러면 요 지역의 물건을 봤다는 거는 전체도 중요하지만 요 블록이 첫째 진행이 잘 될 거냐,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게 가치가 있냐, 돈이 되냐, 네.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잖아요. 네. 맞죠? 네. 진행이 잘 되려면은 어떤 재개발도 어떤 모아주택도 초기 투자는 가장 중요한 게 진행 여부예요. 네. 진행 여부. 샀는데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무산되겠죠. 아니 그것이 아니라 네. 우리 시청자분님이 그걸 구입을 했어. 네. 구입을 했는데 진행이 안 돼 버려서 무산됐어. 네. 그때는 그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답답하죠? 네.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진행 여부예요. 진행이 될 거다. 이러고 확신이 된다면은 뭐 누구든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오케이. 일단은 이 구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구역은 도저히 진행이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은 살피는 구역에서는 좀 빼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진행될 것 같아 했는데도 나중에 안 될 수 있죠.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물건이 소위 말해서 반듯해야 되고, 이 반듯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투자 금액이 작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전세든 월세든 넣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투자 금액이 1억에서 1억 5천 수준이면은 투자 금액상으로는 요 반듯한 물건이다. 그러나 그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는 그거는 그다음 문제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역을 보면은 자 위에 쪽에 이렇게 뚝 잘라서 보면은 위쪽에 여기는 대로변이죠. 네. 대로변에는 전부 상가 건물들이 쫙 들어와 있겠죠. 네.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반대하겠죠? 그렇죠. 여기 반대되면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구역에 있는 물건이라면은 저라면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아, 물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왜 이게 주로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네. 월세 받는 사람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 동네 쭉 오래 살면서 그냥 월세 받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반대가 많아요. 반대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상가주택 같은 게 많이 있는 동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걸 해서 장사를 하고 먹고 사니까 반대 기류가 많아요. 그다음 세 번째는 단독주택들이 좀 많은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럼 단독주택은 좀 멀쩡하게 난 단독주택에 살면서 또 일부도 뭐 전세든 월세든 받아 먹으면서 하는데 또 전세 주고 사는데 이게 된다 하면 그 전세 다 내줘야 되잖아요. 네. 이런 돈을 어디서 대면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역시 반대가 많아요. 그럼 지금 보신 거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월세보다는 상가가 많은 지역들이라서 반대 기류가 굉장히 많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해요. 예상.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입지가 괜찮다, 여기에서 가깝다 이러한 이유만으로 들어갔다가는 묶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에 물건이 어떤 거냐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왜? 이 구역 자체가 나라면은 좀 안건하고 싶다. 입지는 좋아요, 그죠? 네. 되기만 된다면 너무 좋죠. 네. 여기는. 근데 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다.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또 궁금한 게 있을까요? 아니 이제 거기 지금 2구역, 3구역은 조합을 지금 설립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옆에니까 그 주위에서는 음. 같이 고기만 되는 게 아니라 같이 금방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게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네. 전부 같이 개발이란 말이에요. 네. 모아주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네. 블록별로 뭐 만약에 이렇게 블록이 나눠진다. 네. 네. 블록별로 해갖고 전부 다 한꺼번에 한 다음에 네. 이 길가 쪽에 여기는 아무래도 상업 업무 시설이나 주상복합 이런 거 위주로 들어와야 되겠죠. 네. 이 가운데 여기다가 주상복합을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은 이런 데는 주거 쪽 중심으로만 많이 넣고 또 여기는 뭐 어떤 거 중심으로 넣고 그 대신에 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뭐 같이 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내 물건을 갖고 있다 하면은 전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블록 요게 네. 전체도 중요하지만 요 블록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돈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땅값이 다 다르고 구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재개발처럼 뭉뚱그려서 같이 믹스해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표님, 네. 뭐 재개발도 그쪽에 있거든요. 네? 재개발도 또 있거든요. 그 재개발에서 나을까요, 그러면? 재개발도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 면목동에 재개발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거든요. 뭐 시프트도 있고 그러니까 재개발, 공공 재개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이제 시작은 안 했지만. 모아주택 잠깐만요. 모아주택보다 재개발이 좋다. 네. 재개발보다 모아주택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아, 그렇게 설명할 수는 왜냐하면 재개발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네. 그렇다 손치더라도 재개발이 진행되면 여기저기 있는 물건들이 지금 모아주택 이만큼의 가격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거긴 그 나름대로 또 장단점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지난주부터 제가 8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재개발 무화주택은 좀 알고 투자하자라는 세미나를 제가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시청자분들 같은 분들도 제발 집에서 앉아서 하지 말고 세미나에 와서 좀 들으라는 거예요. 세미나에서 듣고 묻고 좀 알고 그래도 저대로 안 되면 아무래도 저희 같은 사람 만나서 상담을 하면 좀 낫잖아요. 네. 그렇게 가야지 혼자서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은 저도 부동산 20년 했지만 지금도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앉아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움직였고 좀 이런 걸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물건은 저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구역에서 오어타운 구역에서 그렇게 진행이 잘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진행만 된다면은 이거는 사도 된다. 이해되시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업 진행 가능성 측면에서 지금 투자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잘 자녀분과 고민해 보시고 또 다른 투자 계획 생기신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소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저는 지금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네, 벽산타운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지역이 또 생각보다 네. 그 아파트 값도 좀 잘 안 오르고 제가 사는 평수가 좀 커서 네. 조금 이제 옮겨가지고 서울 상급지로 아마 한번 갈아타기 하면 어떨까 해서 전화 상담 드렸어요. 네, 그럼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인데 이사를 좀 직접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네.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그럼 서울에 어떤 곳으로 좀 이사를 보셨어요? 제가 그 응봉 신동아라고 네, 그 아파트가 하나 있어서 거기하고 네, 풍납동에 쌍용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거기 두 군데를 한번 임장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용인 수지 죽전동의 벽산타운 아파트를 좀 매도를 하고 지금 좀 상급지 서울로 좀 가보겠다라고 보신 아파트가 성동구 이 응봉동의 신동아 아파트 하나랑 송파 풍납동의 쌍용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좋은 방법인지 둘 중에 어디가 좀 나은 건지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왜 이제 옮기려고 해요? 지금까지 안 옮기다가. 아니 저희가 여기가 생각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값이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가지고 그동안은 좀 옮기기가 너무 무리가 됐었어요. 아니 안 올라가는데 무리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옮겨요? 아 지금은 근데 제가 조금 여유 자금이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매도하고 좀 네. 제가 현금 있는 거로 좀 네. 보태가지고 옮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은 자, 우선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뭐 미래 가치를 봤을 때 네. 그거는 뭐 제가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네. 당연히 찬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옮긴다고 하는 거는 다시 이제 어쩌면은 쭉 서울에서 살겠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 얘기야. 그러면은 그런 죽전이라든가 수지에 비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다 같이 충격을 받겠지만 장기적으로요. 10년, 네. 20년 이렇게 받아보면은 그러나 서울이 좀 적게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 자체가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보신 엉봉동 신동아나 네. 또 그 풍납동의 쌍용이나 정말 저렴한 아파트를 보셨어요. 예. 정말 저렴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서울 시민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바보들이 아니에요. 다 네. 똑똑한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얘를 좋아했을 것 같으면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네네.
별로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렴하겠죠. 네, 그렇죠. 수지가 더 저렴한 거는 이 아파트보다도 더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나눠놓고 보면. 네.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도대체 저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첫째, 입지를 보자. 입지? 올림픽 공원도 있고 강동구청역도 가깝고 뭐 파로선도 있고 여기는 조금 여기에서는 좀 먼데 그냥 응봉역 하나 정도는 이용할 수가 있겠고 언덕 자락이 있고 뭐 입지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아주 여기는 아니야 아주 뭐 나빠 이렇게 또 설명하기는 어렵죠. 네네. 나름대로 무난무난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입지 가지고 가격이 이렇게 저렴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30평대 아파트가 이런 기껏 해보면 10억 초반이거든요. 네. 서울 시내 10억 초반이면은 진짜 이보다 입지가 훨씬 못한 지역에서도 15억, 17억짜리 천지예요. 예. 그럼 그 이유는 입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유가. 그럼 둘째는 뭐냐? 입지가 아니면 뭐예요? 그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나를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럼 이 물건을 봤더니 자 신동아 아파트도 얘도 거의 30년 막 이렇게 다 됐어요. 네네.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아파트는 25년 이상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 매겨진다고 보면 돼요. 얘는 재건축이 되기만 되면은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아파트다. 그러면은 낡아도 가격이 강해요. 네네. 그런데 25년 지나가는데 얘는 재건축 되기가 어려워. 네네. 재건축 해봐야 세대 수가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뭐 늘어나지 않으면 주민들이 각자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한다고 조합 설립 인가도 글쎄요. 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재개발.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안 나오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이걸 투자 물건으로 별로 선호하지 않겠죠. 네네. 이 두 개의 물건이 다 그런 물건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낡고 30년이 됐으니 리모델링이라도 좀 하자. 네. 리모델링이나 좀 하면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근데 이 리모델링이라는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일부 세대를 늘려서 이거를 팔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팔아서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내 집은 깨끗한 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살겠다 이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역시 리모델링 했을 때 늘어나는 세대 수가 많으면은 그걸 가지고 팔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리모델링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세대 수가 별로 안 늘어나는데 네네. 늘어날 세대 수가 거의 없어요. 이 두 개는 다. 아. 그런데 리모델링 한다고 법적으로 많이 늘어날까요? 아.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 했는 그런 그 아파트를 일반 재건축에 있는 신축 아파트하고 같이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리모델링 방법밖에 없지만 네. 이 리모델링조차도 사업을 해 나가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을 해요. 아, 예. 왜냐? 그만큼 이게 예를 들어서 건물을 1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네네. 지금 현재 한 50평이 지어져 있다. 그러면 이건 50평이나 남으니까 사업성이 좋죠. 네네. 이런 걸 재개발을 한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미 80이 지어져 있어. 20밖에 안 늘어. 그럼 이거 재개발해 가기에는 이게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죠. 너무 예. 작으니까. 예, 예.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리모델링 가는데 네. 이 아파트는 제가 봤을 때는 100평을 지을 수 있으면은 지금 거의 95에서 100평을 지어져 있어요, 현재. 네. 그러면 그만큼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도 어렵다는 거예요. 네, 용적률 이런 게 좀 높더라고요. 많이 높죠. 예. 예. 많이.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그런 게 걱정되더라고요. 예, 입지는 분명히 나쁘지 않아요. 둘 다. 네네. 그렇지만
미래 가치는 지금 이게 가치 있다 이렇게 산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예, 예. 둘 다 어떤 아파트 단지 모양새도 대단지도 아니고 네네. 중소단지 뭐 400 뭐 몇 세대나 뭐 네네. 대충 맞아요. 300세대 뭐 이렇게 작은 단지거든요. 네네. 작은 단지에 그런 것들은 서울시 안에 있는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거나 뭐 해가 리모델링이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마지막에나 따라갈까 쉽지 않아 보인다. 그것이 이제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예. 그렇기 저도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으로 걱정이 많이 돼서 네, 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예,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많아요, 좀. 좀 하여튼 그 제가 지금 여기서 모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드려볼 텐데 하여간 세미나에 한번 왔으면 좋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꼭 이 두 아파트만 보지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다양하게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 정도 제가 지금 본 가격대에서도 대표님이 나중에 제가 세미나 가면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아니 곳은 추천을 있어요? 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미나 오면 물건을 팔거나 추천하지는 않아요. 예. 적어도 그런 것들은 아. 이제 개인적인 상담을 충분히 통해서 예, 아 예, 예. 이분은 이렇게 가면 되겠다는 상담을 통해서 그다음에 갈 수 있는 분야고요. 네네. 그거는 세미나 온 사람들한테 자 이 물건이 있습니다. 이거 사세요.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네네, 한 적이 없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제 머릿속에는 충분히 이거보다 좋은 거 정말 많거든요. 아, 예. 서울 시내에. 예, 예. 정말 많아요. 아, 그럼 한번 제가 세미나 가가지고 상담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너무 넓게 한번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늘 제가 잘 못 하지 마라 그래서 좀 불만이죠. 아니에요. 아, 너무 냉철하게 네. 딱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열심히 보고 있어요. 엄청. 그렇게 해서 지금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럼 마지막에 샀던 사람들 지금 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 그럼요. 예. 제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했는데 어쨌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보셨던 두 아파트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원점에서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예, 지금 제가 성내동 519-11번지 다세대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앞으로 요즘에 빌라 시장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마음이 생기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곳이 성내동이니까 강동구 성내동 519-11번지 다세대 주택 말씀 주셨는데 계속 좀 거주해 볼 만한 집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시청자분님은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것이 궁금한데 네, 저는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냐면은 앞으로 5년 안에 10년 안에를 말씀드려야 되나 20년 안에를 말씀드려야 되나 5년 안에요. 자 오- 우리가 네. 다세대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다세대는 통상적으로요. 예, 이 나쁘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예. 아파트를 선호해서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로 다 들어가요. 네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자금적으로 열악하거나 예. 아니면 특수한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세대 들어오기도 해요. 예, 예. 맞죠? 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5억 들고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일부러 다세대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 다세대는 아파트라는 것이 주고 네네. 다세대는 뭐랄까 할까요? 보조는 아니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게 그러면은 이 다세대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예, 예. 도시계획이에요. 도시계획이 네. 뭐냐면 얘가 부서지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예, 예. 그렇죠? 이런 네. 정비 사업 같은 거 특히 지금 그래서 정비 사업 같은 것이 진행이 되면은 그 있는 다세대 이런 주택들은 정비 구역 안에서는 가격이 쫙 올라가요. 예. 엄청나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정비 사업 중에 하나 같은 정비 사업이잖아. 모아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모아 주택으로 진행이 되어도 일단은 다세대는 부서지면서 아파트화돼요. 예, 예. 이런 것들이 가장 좋고 세 번째는 그 주변 환경이 아주 특수하게 바뀌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그것도 좋은 영향을 받을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5년, 10년을 봤었을 때 예. 지금 있는 얘는 예. 정비 사업이 가능하냐? 예. 제가 봤을 때는 안 돼요. 예. 딱 잘라서 얘기했어. 모아주택 가능하냐? 거의 어려워 보여요. 예. 그럼 결국에는 이쪽에서는 구청이나 천호역 주변이나 뭐 둔촌동 쪽에 뭐 이런 어떤 역 중심으로 한 어떤 개발 그걸 개발 계획이 나온다고 얼마 전에도 강동구청 주변에 뭐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했는데 예, 예. 나온다고 네. 하더라도 네네. 그걸 국가가 나서서 그 일대를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 국가는 그림을 그려놓고 네. 그 안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예, 예. 니들이 바꿀 수 있으면 내가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놔니까 좋은 틀 속에서 너희들을 바꿔라 이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3자가 그걸 보면서 저기 가서 사서 내가 개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역세권 개발들이고요. 이게 예. 어쨌든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5년, 10년 안에는 얘는 그렇게 뭐 썩 좋아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그러면은 15년, 20년을 봤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예. 얘는요. 어떤 변수가 되는지 몰라도 서울 안에 정비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 모아타운이 얼마만큼 많이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요. 왜? 그만큼 많이 진행이 되면 예. 빌라들 어지간한 지역의 빌라들이 다 부서지죠. 예. 사라지죠. 예, 예. 사라지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회초년생부터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는 당연히 다세대 중심으로 또는 오피스텔 중심으로 거주를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됐었을 때는 얘들도 좋아질 수 있겠죠. 예. 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개발이 안 되면은 얘의 사용 가치는 예.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하고 같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 세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걸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을 갈까 비역세권의 다세대를 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역세권 쪽으로 움직이겠죠? 예, 예. 네,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역세권 쪽으로 만약에 움직인다면은 얘는 역시 경쟁에서도 또 밀려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사두고서 나중에 좋아져 갖고 어떤 내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어떤 투자처다 이렇게 설명은 어렵습니다. 예. 실망시켜드려 미안해요. 아니요. 저기 대표님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저희 집 한 10분 15분만 가면 그 올림픽 공원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옆에 지금 둔촌주공 아파트가 이제 많이 저기 입주를 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빌라도 예, 아파트 가격하고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네, 빌라도 괜찮다라고 어디서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그런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 그 동네가 예를 네. 들어서 강남에도 네. 그런 동네가 많은데 학군이 너무 좋아. 예, 학군이 너무 좋은데 네, 지방에서 강남 같은 데는 보면 지방에서 자녀들을 일부러 일로 전학을 시켜가지고요. 예, 예, 엄마가 이 아이 학생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뒤에 뒷바라지 하면서 이렇게 거주하는 집들이 강남에는 많아요.
예. 그런 경우는 둘이 되고 생활해야 되니까 원룸보다는 투룸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제일 적은 거. 예. 그러면 이 동네가 학군이 워낙 좋아서 예. 그런 외부 인사 그런 거는 특수수요청이죠. 아. 일반 그냥 직장 다니고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특수수요청이 몰려들 수 있는 지역이다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게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지역이 특별한 일자리가 워낙 많아서 예. 도저히 다 아파트 하고 나면 나는 진짜 아파트 들어가기는 뭐하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또 어느 정도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보는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학군도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투자 가치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우선은 거주하고 계시는 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리고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성공하는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도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민 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대표님과 함께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그 흐름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차동백 대표의 시선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적어도 지금 서울은 재개발 모아주택 같은 어떤 정비사업 시대로 2000년대부터는 들어왔고요. 그래서 세미나는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했죠. 드디어 5.5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한국은 3.5죠. 갭이 2% 났습니다. 역대 최대 갭이 났죠. 이 자금 흐름이 얼마만큼 미국 쪽으로 쏠릴지 안 쏠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다라고 지금 정부 당국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노동시장 좋고 경기는 골지락서 금리는 천천히 내리면서 경기를 잡을 수 있다. 경기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미국이 좋아지면서 다른 나라도 좋아져야 되잖아요. 미국이 좋아지면 다른 나라가 힘들어요. 미국이 좋아져. 왜냐하면 미국만 좋아지는 거예요. 미국이 나빠지면은 그럼 다른 나라도 나빠져야 되는데 미국이 나빠지면 다른 나라들이 좀 살아나요. 이런 구도가 이상하게 세계 경제 질서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일본은 10년 동안의 금융 완화가 워낙 돈을 많이 풀었죠. 그런데 물가가 생각보다 좀 더 오른 거예요. 일본도 깜짝 놀랐죠. 물가가 워낙 안 올라서 돈을 풀었는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금리를 조금 올리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올리면 어떻게? 엔화가 강세가 되겠죠. 엔화가 강세가 되면은 엔화가 강세가 간다면은 그만큼 일본은 엔화 강세에 따르는 경제 부담을 또 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인구가 곧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지금 100만 명은 안 되지만은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1년에 해봐야 10만 명이지만 이게 점점 갈 거거든요. 제 예상에는 한 15년 뭐 요 정도만 지나도 우리나라도 1년에 한 3, 40만 명 이상 이렇게 아마 인구가 줄지 않겠느냐. 지금 10만 명도 어마어마하게 주는 겁니다. 10만 명이면은 도시 2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도시 기준이 5만이니까요. 한국은 64개월 안에 트리플 성장, 생산, 소비 투자가 같이 났어요. 경제는 바닥을 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다시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해석하고는 전혀 달라요.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 내면 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어렵고요, 미국. 지금 왜? 앞으로 겉으로는 잘 돌아요. 그러나 속으로는요. 지금 현재 아직도 물가가 덜 잡히고 있고 금리가 내려오는 데까지는 적어도 수년간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요. 금리가 바로 떨어지려면 경제가 위기가 와야 바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점차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금리도 점차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반드시요. 그러면서 우리 부동산 시장도 금리가 떨어지면 올라갈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하면 안 됩니다.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어떤 데는 연관이 있고요. 어떤 데는 전혀 연관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하나를 보면서 부동산 시장을 해석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느 나라에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해석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한국 봤더니 2050년, 지금부터 약 한 27년 후에는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27년 뒤에 1200만 명은 무조건 줄게끔 돼. 이건 확정입니다. 확정.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 안 되는데 27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3,800만 명 안쪽이라는 거예요. 3,800만 명에 1,200만 명이 줄어버리면은 서울시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이 안 돼요. 서울 하나가 다 날아가고 지방 대도시 하나가 날아갈 정도로 인구가 준다는 거예요. 과연 분명한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절대 우리 주택 가격이 15년, 20년 이상 바라본다면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 아주 특수한 형태의 뭐가 나올지는 몰라도 힘들어요. 분명한 건 힘듭니다. 문제는 요 앞으로 10년, 15년 요 안쪽이죠. 요 안쪽이 어떻게 될지가 가장 궁금한 것이지 인구가 이렇게 가는 이상에는 인구가 이렇게 주는데 무슨 그 주택에 대해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월세 시장이요. 월세가 더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해요. 세입자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에서 전세 금액을 낮추니까 전세 금액을 강제로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낮췄죠. 낮추니까 어떻게 돼요? 임대인들은 그 낮춘 만큼 월세를 돌리죠. 그러니까 우선 임차인들은 그래 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좋아. 그리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살다가 계산해 보면 내가 나가는 월세가 더 아까운 거예요. 그럼 스스로가 임차인들은 세월 지나면은 차라리 전세로 원하는 거. 벌어서 전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주고라도.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정부가 쓰는 정책은 시장을 아주 무시한 정책이고 일부 뭐라 그러니까요. 어떤 전세 사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무슨 아주 이론적인 근거한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썼던 임대차 3법만큼 저는 이거 잘못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반면에 빈 사무실이 부족하고 빌딩 오피스는 거래가 활발해. 왜? IMF 코로나 끝나고 이제 점점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피스텔 여러분들 싫어하는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 가격은 어떻게요? 낙폭이 축소돼요. 고금리가 부담되지만 바닥눈이 솔솔 나고 최악은 지났다고 보고 결국에는요. 이런 오피스텔들도 다시 또 살아나는 시기가 오겠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향후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올 하반기는 강보합권으로 갈 것 같아. 보합은 보합인데 약간의 상승 무드를 가는 강보합권일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어느 시점인지는 몰라도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연말 전후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시 약보합권으로 가면서 좀 충격을 받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강보합 가다가 약보합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단식은 아닐지 몰라도 이 일정한 계단은 아니에요. 규칙적이지 않는 계단식으로 하향이 예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궁극적으로 지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두 가지예요. 첫째, 문재인 정부가 또는 그전에 노무현 정부가 정권을 뺏긴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그것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그거 어느 누가 와도 못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그거는. 심리가 한번 불붙으면은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못 잡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부동산을 잡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다음 정권을 내줄 수도 있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부동산 잡으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떤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이 있겠지만 뭐 어떤 취득세를 좀 감면한다든가 뭐 세금 증여세를 좀 줄인다든가 뭐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과적 미안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이 공급이에요. 근데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한강변, 그다음에 무슨 뭐 구릉지대, 재개발, 재건축, 모아주택, 뭐 어떤 공공재개발, 서울시 전체를 뒤집고 있죠. 전체.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 이상만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무난하게 진행이 되어 버린다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요. 10년, 15년 뒤에는 우리 주택 가격 걱정 별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워낙 많은 것을 뒤집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정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중장기적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을 큰 변혁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금 재편을 해야죠. 영원히 아파트 시장은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제 방송 보시고 꼭 세미나도 참가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미래를 잘 설계를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최근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하나 쏘면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청자 팔려고 나온 물건들이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매매가 2억인데 월세가 130만 원 나와요.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 여러분이 싫어하죠, 경기도. 하지만 월세 잘 나와요. 노후에 하기에는 너무 좋죠. 노후 대비. 우리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역세권에 공실도 없고 이런 걸 청약을 해도 무방하죠. 최상의 수익률이죠. 과연 시세 차익을 주는 아파트만 좋을까요? 아파트 떨어질 땐 떨어져요. 얘는 공실이 안 나는 이상 계속 1년에 얼마예요? 한 1,500만 원 돈 나오죠. 이런 물건들. 그다음에 모아주택 투자. 이건 서울에 있는 건데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 1억 5천, 1억 7천 투자예요. 근데 봤더니 적정 투자금이고 입지도 좋아요. 근데 봤더니 사업 진행 구역이나 하나 사업성이 거의 안 나온대요. 이런 거 사면 안 되겠죠? 모아주택이라고 무슨 추가 분담금이 많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아무리 투자 금액이 좀 적어도 이런 거 사면 안 되죠. 청약 제약 받죠. 이런 거 감안해야 되고. 서울 내 역세권에 내 집 마련은 가능해요. 구역 이것만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다 주고 사는 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역 해지 시는 장기간에 묶일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뭐예요? 아무리 모아주택이고 금액이 괜찮아도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 세미나 시간에 오시면 다양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는 이 모아타운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또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예시까지 들어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어디에 좀 투자해야 하는지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2차례 예정돼 있습니다. 화요일과 토요일에 참여하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투자 전략도 함께 세울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시간, 내가 선호하는 시간에 미리미리 좀 선점하셔서 예약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무료 세미나지만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 주시기 때문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으로 빠르게 예약 접수 부탁드릴게요. 네, 아울러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 계속되고 있는데요.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